은지는 성북 외곽의 오래된 삼칸 목조 주택에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마음은 이름 붙이기 힘든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날 그녀는 공식적으로 현우의 아내가 되었다. 집은 작은 정원에 둘러싸여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정원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나무십 스치는 소리가 새들의 지저김과 어우러졌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기둥의 오래된 나무 냄새와 은은한 향 냄새가 뒤섞여 낯설면서도 친숙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이곳이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은지는 한창 젊은 나이에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다. 균형 잡힌 몸매와 풍만한 곡선은 마치 조물주가 정성스레 빚어낸 듯했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며 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수가 담겨 있었다. 마치 공유되지 않은 마음의 이야기를 간직한 듯했다. 까맣고 윤기나는 긴 머리는 어깨 위로 흘러내려 그녀의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을 풍겼다. 은지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우아하여 자연스러운 매력을 뿜어냈다. 마주한 이가 눈을 떼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집에는 홀로 된 시아버지 재호만 남아 있었다. 그는 차분하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남편 현우는 일에 몰두하는 남자로 젊은 아내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모를 정도로 바빴다. 그는 자주 집을 비웠고 은지는 마음의 공허함과 홀로 마주해야 했다. 반면 재호는 중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매력과 당당함을 유지했다. 그의 얼굴은 각이 졌고 깊은 눈빛은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차분했다.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쇠하지 않았다. 오히려 건강한 윤곽은 강렬한 생명력과 남성미를 뿜어냈다. 며느리로 들어온 초기에 은지는 재호를 마주할 때 느껴지는 동요를 단순히 새 며느리의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여겼다. 그녀는 거리를 유지하며 가정 내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점점 커졌다. 재호와의 짧은 대화, 우연히 마주친 눈빛, 또는 그가 말없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순간들은 은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호기심과 이름 없는 설렘이 섞인 감정, 마치 마음속에서 은은히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현우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새벽빛이 작은 정원의 첫 햇살을 비추기도 전에 그는 떠났고 대개 어둠이 오래된 상칸집을 덮은 늦은 시간에야 돌아왔다. 어떤 날은 은지를 건성으로 안아주었다. 따뜻함과 감정이 없는 포옹 후 그는 곧 잠에 빠졌다. 그녀 곁에는 차가운 공허함만 남았다. 연애 시절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던 다정한 순간과 따뜻한 눈빛은 이제 멀고 먼 기억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은지는 고요한 방 안에서 현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부족함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이 통하고 여인으로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느꼈다.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는 손길, 사랑의 속삭임, 또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원한다는 느낌을 갈구했다. 하지만 긴 밤은 외로움과 자신에 대한 끝없는 질문만 남겼다. 이 집에서 자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은지는 점점 자신이 집안의 무감각한 장식품처럼 느껴졌다. 아름답지만 손대지 않는 매일 반복되는 끝없는 순환 속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집 구석구석을 돌보며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세상에 자신을 진정으로 보고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있을까 자문했다. 그 부족함은 그녀의 몸을 지치게 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했다. 비를 갈구하는 땅처럼. 하지만 재호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요란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은지가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는 작은 일들을 도왔다. 정원에서 채소를 따는 일을 돕거나 주방에 깜빡이는 정우를 고치거나 그녀가 들기 힘든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었다. 그 소박한 행동들은 은지의 메마른 마음에 물을 뿌리는 듯했다. 가끔 그의 눈길은 필요 이상으로 그녀에게 머물렀다. 단 1초일 뿐이지만 그녀의 심장은 뛰었다. 그건 피상적인 감탄의 눈빛이 아니었다. 깊고 의미를 담은 마치 그녀가 숨긴 내면의 구석까지 본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처음에는 은지는 그런 순간에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하며 감정을 숨기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용한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고 묘사할 수 없지만 분명한 지하의 흐름처럼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비 오는 어느 오후, 은지는 젖은 옷을 입고 마당에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옷이 몸에 달라붙어 곡선이 선명히 드러났다. 재호가 정원에서 막 들어오던 참에 그의 눈이 그녀의 몸에 닿았다. 찰나의 순간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은지는 이미 음지에서 타오르던 불씨에 불을 붙였음을 알았다. 그날 밤 현우가 늦게 돌아왔다. 은지는 뒤에서 그를 안았다. 조금의 따뜻함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피곤해, 자. 은지는 어둠 속에 조용히 누워 눈을 뜬 채로 있었다. 은지의 머릿속에는 등을 돌린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깊고 차분하며 경험으로 가득한 재호의 눈빛이 떠올랐다. 이 집에서 그녀를 진정으로 여인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남자였다. 다음날 아침 은지는 얇은 잠옷을 입고 일찍 현관으로 나왔다. 새벽의 찬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스쳤다. 재호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손에 찻잔을 들고 젖은 대나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나오자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그녀의 옷깃에 잠시 머물렀다가 차갑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그는 차분하지만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는 그의 옆에 앉았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은지는 자신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머리는 가볍게 묶고 입술에는 은은한 립스틱을 바르고 단정하지만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었다. 모든 동작 걸음걸이는 신중히 계산되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재호의 눈빛이 1초 더 머무르면 충분했다. 가끔 그녀는 손수건을 떨어뜨린 척하며 허리를 숙였다. 가끔 그의 곁을 스치며 어깨에 은은한 향수를 뿌렸다. 재호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길고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소녀 시절 익히 알던 빛이 있었다. 남자의 갈망이 담긴 빛이었다. 어느 날 정고 집에 전기가 끊겼다. 은지는 겉옷을 벗었다. 얇은 나시와 짧은 반바지만 입은 채였다. 재호가 방에서 내려오다 둘은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손에 쥔 손수건을 꽉 쥐는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가리지도 않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뒀다. 그날 밤 현우는 돌아오지 않고 짤막한 문자만 남겼다. 은지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복도에서 들리는 재호의 발소리를 들었다. 달빛이 그의 어깨 일부를 비쳤다. 그가 집 기둥에 기대서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는 문을 살짝 열고 그를 봤다. 그 순간 그는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자신보다 한 세대 위의 어른도 아니었다. 외로움과 슬픔, 강인함, 그리고 여인으로서의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가진 한 남자였다. 다음날 아침 옷을 널며 은지는 얇은 흰 잠옷을 입었다. 재호가 지나가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엄마를 닮았구나. 예쁘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은지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빛을 마주했다. 더 이상 피하거나 속이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바람처럼 스치는 작은 미소였다. 하지만 그것은 재호가 그녀를 예쁘다고 말한 이후 가장 분명한 답변이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 말을 다시 꺼내는 이는 없었지만 모든 행동과 눈빛은 망설이게 됐다. 마치 둘 다 얇은 선을 넘어선 듯했다. 은지는 그의 가벼운 손길, 물컵을 건넬 때의 멈춤, 그녀가 요리할 때 조용히 뒤에 서 있는 순간들을 더 선명히 느꼈다. 그와의 거리는 이제 손바닥 몇 개 정도였다. 그리고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뜨거운 숨결을 분명히 들었다. 그녀는 작은 한계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아침엔 약간 얇은 끝낫이 드레스를 입고 빨래를 널었다. 저녁엔 재호가 TV를 볼 때 거실을 느리게 지나가며 살짝 허리를 숙여 곡선을 드러냈다. 모든 것은 누가 봐도 우연이라 여길 정도로 섬세했다. 하지만 그녀와 재호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무더운 어느 저녁, 정희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재호는 현관에 앉아 있었다. 셔츠를 풀어헤쳐 단련된 가슴이 드러났다. 은지는 레몬수를 들고 나와 잔을 건넸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살짝 스쳤다. 단 1초였지만 그녀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평소보다 오래 그녀를 바라봤다. 현우가 너를 잘 챙겨주나? 그가 갑자기 물었다. 은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촉촉한 미소였다. 괜찮아요, 아버지. 현우는 바빠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허공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외로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속을 떠도는 자신을 느꼈다. 잘못된 일임을 알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보이고 갈망되고 몸과 심장과 욕망을 가진 여인으로 존재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던 중 잠옷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렸다. 재호가 지나가다 우연히 그녀를 봤다. 그의 눈빛이 멈췄다. 문 손잡이를 쥔 손이 잠시 굳더니 빠르게 물러났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지는 석상처럼 서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감각이 흘렀다. 누군가에게 노출된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를 보게 핫핫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다음날 저녁 식사 시간, 둘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고 끈적거렸다. 모든 일이 차분한 표면 아래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현우는 밥을 빠르게 먹고 일 얘기를 몇 마디 하더니 다시 급히 나갔다. 은지는 설거지를 했고 재호는 찻상에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웠다. 그녀가 지나가자 그가 불쑥 물었다. 이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속상하지 않나? 은지는 멈췄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속상하죠, 아버지. 그녀는 현관으로 나가 기둥에 기대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재호도 따라 나왔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둠 속 나란히 서 있었다. 달빛이 그들의 피부를 비쳤다. 은지는 속옷을 입지 않은 얇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바람이 불며 그녀의 곡선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재호가 가까이 다가왔다. 너무 가깝지는 않았지만 멀지도 않았다. 넌 아름다운 여자다. 정말 아름다워. 그가 낮게 말했다. 그 말은 더 이상 칭찬이 아니었다.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은밀한 눈빛을 확인하고 결론 짓는 선언이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손끝에서도 맥박이 느껴졌다. 지금 한마디를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냥 그곳에 서서 그가 보게 하고 그가 알게 하고 그가 결정하기를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 재호가 집을 비운 사이 은지는 그의 방에 들어갔다. 청소하려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방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은은한 차와 담배 냄새가 났다. 책상 위에는 읽다 만책, 안경, 그리고 오래된 결혼 사진이 있었다. 은지는 사진 속 여인을 봤다.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온화하고 슬픈 눈빛. 그녀는 사진틀을 만지다 손을 뗐다.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듯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방을 나왔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둘 사이의 침묵은 이제 소음으로 가득했다. 따분한 가정의 고요가 아니라 폭풍을 기다리는 고요였다. 은지는 더 이상 수줍은 새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와 욕망 속에서 깨어나는 여인이었다. 위험하고 갈망하는 여인. 그리고 재호는 더 이상 모범적인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눈빛으로 말하게 했다. 그 집에서 둘은 얇은 줄 위에 서 있었다. 숨결 하나만 어긋나도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그들이 말없이 나란히 서 있던 밤 이후 은지와 재호 사이에는 이름 없는 미세한 전류가 흘렀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항상 공기 중에 떠 있었다. 눈빛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다. 현우는 여전히 일에 몰두했다. 그는 점점 더 아내와 멀어졌고 그녀가 새로 바꾼 헤어스타일이나 은은한 향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밥을 짓고 조용히 살아가고 조용히 재호의 눈빛이 자신의 등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쌀을 퍼거나 나무 계단을 오를 때 그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은지가 식탁을 닦고 있을 때 재호가 뒤로 지나갔다. 좁은 주방은 둘 사이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만들었다. 그가 찻잔을 꺼내며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 스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둘 다 멈췄다. 은지는 재빨리 손을 뗐지만 흔들리는 눈빛을 숨길 수 없었다. 재호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날은 흐렸다. 은지는 거실에서 옷을 개고 있었다. 재호가 손수건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가 방금 개켜놓은 흰 셔츠를 들며 그가 물었다. 이거 내 거야? 네, 집에서 입는 거예요, 아버지.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셔츠를 보았다. 마치 그 안에 있는 그녀의 몸을 보는 듯 했다. 은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모른 척하려고 허리를 숙여 바지를 개켰다. 얇은 잠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욕실에서 미끄러졌다. 가볍게 미끄러졌지만 무릎이 타일에 부딪혔다. 그녀가 작게 비명을 지르자 재호가 들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수건이 한쪽으로 떨어져 가슴의 절반이 드러났다. 젖고 놀라 떨리고 있었다. 그는 멈춰서서 그 피부에 눈길을 고정했다. 그러다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을 틀어 그녀에게 건넸다. 은지는 일어나 수건을 급히 끌어당겼지만 그녀의 몸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깨어나고 유혹하고 진정한 남자의 손길을 갈구하고 있었다. 냉담하고 급하고 무감각한 접촉이 아닌 다음날 아침 재호가 일찍 일어났고 은지도 뒤따라 일어났다. 둘은 뒷마당에서 만났다. 그곳에는 오이 넝쿨이 푸르게 뻗어 있었다. 재호는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고 은지는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어린 오이를 따러 다가갔다. 재호가 손을 뻗어 그녀를 도왔다. 둘은 동시에 손을 뻗었고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다. 강하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길게 머물렀다. 그는 손을 바로 떼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은지는 가만히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었다. 바람처럼 가벼운 미소였다. 그날 이후 작은 접촉이 더 잦아졌다. 누가 먼저라기보다는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손수건을 건넬 때 손이 스쳤다. 그가 선반 위에 접시를 꺼내주기 위해 그녀 얼굴 가까이 허리를 숙일 때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둘 다 테이블 밑에 떨어진 숟가락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 눈빛이 아주 가까이 아주 빠르게 마주쳤지만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또 한 번 전기가 끊긴 저녁, 은지가 목욕 중 물이 약해졌다. 그녀는 수건을 두르고 방으로 나왔는데 문을 잠그는 걸 잊었다. 재호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을 두드리고 열었다. 그는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멈춰섰다. 얇은 수건이 허리까지 흘러내리며 하얀 몸이 드러났다. 둘 다 얼어붙은 듯 했다. 그 순간 재호는 살짝 물러서며 문을 닫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은지는 알았다. 경계가 건드려졌다.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금이 갔다. 그날 밤 재호는 평소처럼 현관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방에 머물렀고 불도 켜지 않았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건이 몸에서 미끄러지던 순간이 반복됐다. 그리고 그의 눈빛, 더 이상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갈망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 은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재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눈빛 속에서 다시 한번 보이고 싶었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 가치를 느끼게 했다. 매력을, 진정한 여인임을 느끼게 했다. 마감과 장부에 치여 바쁜 남편, 뒤에 흐릿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재호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혼자 있으려 하지 않았고 은지가 가까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말을 걸었다. 사소한 것들, 오늘 밥에 어떤 양념을 썼는지, 그녀가 입은 옷은 어디서 샀는지,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은지의 심장을 조금씩 빠르게 뛰게 했다. 어느 날 재호가 그녀를 방으로 불러 오래된 서랍에서 서류를 찾아달라고 했다. 방에는 익숙한 나무, 차,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가 서랍을 뒤지며 허리를 숙였고 은지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공기, 그녀의 머리카락 향기, 숨결뿐이었다. 재호는 평소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가 자신에게 닿도록 내버려뒀고 그녀의 향기가 그의 공간에 스며들게 했다. 은지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같은 종이를 잡으며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았다. 그의 손이 멈췄다가 천천히 물러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큰 비가 내렸고 천둥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지는 어릴 때부터 천둥을 무서워했다. 현우는 다음날 아침 공사 현장 점검 때문에 현장에 남았다. 은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이 깜빡이고 머리는 어깨 위로 흘러내렸으며 얇은 잠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재호가 지나가다 보고 물었다. 잠이 안 오나?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다. 그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고 맞은편이 아닌 같은 소파,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 근처 소파 등 바디에 놓였다. 마치 그녀를 감싸는 듯 했다. 은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그의 어깨에 가볍게 기댔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손을 떼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둘은 비 내리는 소리 속에서 깜빡이는 촛불 아래 무거운 침묵 속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번개가 쳤다. 은지가 놀라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머리가 그의 가슴에 닿았고 손이 그의 팔에 얹혔다. 완전히 본능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무감각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주 가볍게 공기를 깨뜨릴까 두려운 듯 그 접촉은 은지를 전율하게 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눈은 촉촉했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아버지가 아닌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키스하지 않았고 서로를 끌어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경계는 찢겨졌고 아무것도 온전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처럼 일찍 방을 나오지 않았다. 은지는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자신의 몸과 눈을 보며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자문했다. 그날 이후 은지는 접촉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가까이 있을 때 일부러 뒤로 물러서며 등을 그의 가슴에 닿게 했다. 비온 뒤 계단을 오르다 발이 미끄러진 척하며 그가 그녀의 허리를 잡도록 했다. 거칠고 강하며 뜨거운 남자의 손이었다. 어느 날 전고 은지는 소매 없는 흰 레이스 드레스를 입었다. 얇아서 햇빛이 비치며 속옷에 윤곽이 드러났다. 그녀는 레몬수를 만들어 거실의 긴 의자에 누워 쉬던 재호에게 가져갔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셔츠 단추 2개가 풀려 근육과 핏줄이 드러났다. 가슴은 숨결에 따라 오르내렸다. 은지는 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일부러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얼굴 가까이에 있었다. 그가 그 순간 눈을 떴다. 그의 눈이 1초간 머물렀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오래 서로를 바라봤다. 은지는 그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 더 자주 머물렀다. 나이 들어 공사 관리 일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핑계를 댔다. 은지는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님을 알았다. 그가 그녀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도 더 이상 수줍은 며느리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느린 걸음으로 그를 스쳤다. 그가 신문을 읽을 때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훑었다. 그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쌀을 퍼내는 척하며 아주 가까이 섰다. 그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관찰했다. 남자가 여인을 보듯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 숨결, 아주 작고 절제된 미소를 그들은 아직 서로를 만지지 않았고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단순한 접촉 이상이었다. 그들은 눈빛으로, 숨결로, 대면할 때의 짙은 침묵으로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은지는 그를 꿈꾸기 시작했다. 흐릿한 꿈, 남자의 냄새, 숨소리,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는 팔을 갈망하는 꿈. 손은 더 이상 어깨나 허리에 머물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다른 피부로 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심장이 쿵쾅이며 축축한 옷과 갈망으로 지친 몸으로 깨어났다. 그리고 아침 식탁에서 그를 마주해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지는 그가 고통받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눈빛은 때로 방향을 잃었고 손은 찻잔을 너무 세게 쥐었으며 숨결은 때로 리듬을 잃었다. 날이 갈수록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커져갔다. 은지는 알았다. 단 한순간 충분한 계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터질 것이다. 작은 접촉, 필요 이상으로 긴 눈빛에서 시작된 모든 것은 둘 사이의 조용한 게임이 되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은 그들 사이의 얇은 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시간이었다. 은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얇은 잠옷을 입고 재호를 스쳐 지나갈 때 더 이상 부끄러운 척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그녀의 입술에 머물 때 급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똑바로 서서 천천히 걷고 미소 지었다. 말 없는 그러나 도발적인 미소였다. 재호는 더 이상 침착하게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봤다. 굶주린 자가 화려한 잔치를 보듯 턱 그녀를 따라다녔다. 어느 아침 그가 운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땀이 목과 가슴에 맺혀 있었다. 은지는 오렌지 주스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며 그에게 건넸다. 그가 잔을 받으며 그녀의 하얀 손목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풀린 신발끈을 묶어줬다. 고개를 들 때 그녀는 그의 얼굴에 아주 가까웠다. 그는 숨을 멈췄다. 잔을 쥔 손이 굳었다. 은지는 끈을 묶고 그의 얼굴 아주 가까이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그를 똑바로 봤다. 그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격렬한 갈등을 이겨낸 듯했다. 짐승이 입 앞에 놓인 먹이를 물지 않은 것처럼
그날 저녁, 은지는 저녁 설거지를 하며 속옷을 입지 않았다. 짙은 회색 얇은 티셔츠가 움직일 때마다 흘렀다. 얇은 천 뒤로 가슴의 움직임이 선명했다. 재호는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접시를 쥔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은지는 모든 것을 봤다. 그녀는 그의 모든 반응을 분명히 알았다. 은지가 가까이 허리를 숙일 때 그의 손목에 맥박이 뛰는 혈관이 선명히 보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갈 때도 보였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몇 분 더 머물렀다면 아마 그는 참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어느 저녁 갑작스레 큰 비가 쏟아졌다. 빗물이 성북의 낡은 기와지붕 위로 굉음을 내며 쏟아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했다. 삼칸 집은 전기가 또 끊기며 어둠에 잠겼다. 창밖에서 번쩍이는 희미한 번개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은지는 욕실에 있었다. 샤워기에서 물이 약해지더니 이내 멈췄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젖은 머리를 대충 닦고 얇은 흰색 잠옷을 걸쳤다. 물기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잠옷은 그녀의 매혹적인 곡선을 드러냈다. 약간의 당황 속에서도 그녀는 밖으로 나와 재호에게 물펌프에 대해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욕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재호와 마주쳤다. 그는 막 샤워를 마친 참이었다. 허리에 흰 수건만 두른 채였다. 단단한 몸에는 반짝이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번개빛 아래 은은히 빛났다. 젖은 머리는 몇 가닥이 이마에 달라붙어 그의 각진 얼굴과 깊은 눈을 더 두드러지게 했다. 지금 그의 눈은 숨길 수 없는 은은한 불꽃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둘은 그 순간 시간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들을 둘러싼 공간은 좁아졌고 빗소리와 둘의 급한 숨소리만 남았다. 은지는 몸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 몸에 달라붙은 얇은 잠옷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매혹적인 곡선을 드러냈다. 번개빛 아래 살아 움직이는 그림 같았다. 젖은 머리는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목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은 쇄골로 떨어졌다. 그녀는 더욱 매혹적으로 보였다. 입술은 살짝 벌어졌고 재호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수줍지 않았다. 말 없는 초대였다. 말이 필요 없는, 강렬히 공기를 진동시키는 초대였다. 이번엔 재호가 이전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 고정됐다. 깊고 강렬한 갈망의 눈빛은 그러나 경험 많은 남자의 절제를 담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천천히, 마치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듯.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말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 서 있었다. 비로 인한 외부의 추위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열기로 몸이 살짝 떨렸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팔 하나 정도였다. 너무 가까워 그녀는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남성적인 비누, 냄새와 섞인 숨결이었다. 한 번의 숨결 속에서 재호가 손을 들었다.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 근처 몇 센티미터 떨어져 멈췄다. 허락을 구하는 듯, 그녀의 신호를 기다리는 듯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은지는 눈을 살짝 감았다. 긴 속눈썹이 떨렸고 그녀의 몸은 그의 기다리는 손 쪽으로 기울었다. 그것은 그가 필요로 한 말 없는 답변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부드럽지만 떨리며 마치 귀하고 금지된 무언가를 만지는 듯 했다. 둘 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심장 박동은 고요한 공간에서 들릴 듯 빠르게 뛰었다. 그들의 몸은 뜨거웠다. 밖에 차가운 비와 대조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다. 재호가 고개를 숙여 은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처음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둘 다 서두르면 이 연약한 순간이 깨질까 두려운 듯 했다. 그의 입술은 따따들했고 남아있던 빗물의 짭짤한 맛이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과 어우러졌다. 은지는 응답했다.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그의 가슴에 닿았다. 단단한 피부 아래 그의 심장이 손바닥에 강하게 뛰었다. 키스는 점점 깊어지고 강렬해졌다. 억눌렀던 파도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한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았고 다른 손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어 그녀를 붙들었다.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은지는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몸이 그의 단단한 포옹에 녹아들었다. 급한 숨결, 애정 어린 접촉, 그리고 타오르는 갈망을 느꼈다. 그들은 열정에 휩싸였다. 바깥 세상, 한계의 책임은 잊혔다. 그들의 입술은 서로를 찾았고 긴 키스를 나눴다. 때론 위로하듯 부드럽게, 때론 점령하듯 강렬하게 그의 손은 얇은 천 위로 그녀의 등을 훑으며 부드러운 곡선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마치 그가 이 감정의 폭풍 속 유일한 버팀목인 듯 모든 접촉, 모든 숨결은 말 없는 애정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둘의 마음에 남아있던 공허를 채웠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지만 그 삼칸 집 안에는 오직 그들만 있었다. 저항할 수 없는 순간에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의 불꽃뿐이었다. 그 이후 둘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다. 재호는 더 가까이 서고 더 오래 이야기하고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은지는 유혹을 멈추지 않았다. 더 얇고 짧은 옷, 더 잦은 허리를 숙이는 동작, 초대하는 듯한 긴 눈빛. 어느 날 정고 재호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은지는 조용히 다가가 가까이 허리를 숙여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어 땀에 젖은 그의 은빛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놀라 눈을 떴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녀는 손을 떼지 않았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다 은지가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그를 남겨두고 그의 손에는 그녀 손의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핑계, 우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기다렸다.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그 핑계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현우가 3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다. 은지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재호도 아무 말 없었다. 현우가 캐리어를 채시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은지는 문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지나며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재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황금빛 등불이 그의 어깨를 비쳤다. 그녀는 멈춰서서 그의 앞에 섰다. 아무 말 없이 똑바로 그를 봤다. 그는 천천히 신문을 내렸다. 둘은 서로를 마주했다. 오랫동안 설치된 폭탄의 뇌관이 터지기를 기다리듯 은지는 가까이 다가가 아주 가까이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를 봤다. 말하지 않고 크게 숨쉬지 않고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은지는 손을 들어 그의 무릎에 가볍게 올렸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럽고 뜨거웠다. 그는 밀어내지 않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손 위에 올렸다. 살짝 쥐었다. 아주 조금,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집은 숨을 멈춘 듯 했다. 그 밤 이후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공기는 더 이상 둘 사이의 팽팽한 줄이 아니라 은은히 타오르는 뜨거운 안개로 가득했다. 은지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다. 그녀는 행동했다. 더 가까이 앉고 더 가까이 서고 재호를 자신이 선택한 남자로 바라봤다. 숨기지 않고 몰래하지 않고 그저 원했다. 재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녀를 보는 눈빛은 피하지 않았고 때론 깊이 빠져들었으며 때론 지쳐 죽을 듯 했지만 결코 냉담하지 않았다. 그날 밤 비는 크지 않지만 길게 내렸다. 은지는 검은 실크 잠옷을 입었다. 옆이 트인 디자인이었다. 머리는 풀어헤쳤고 그녀는 재호가 낡은 책을 읽고 있는 거실로 걸어갔다. 탁자의 황금빛 등불이 그의 은빛 머리를 비췄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무거워졌고 그녀가 속옷을 입지 않고 지퍼를 올리지 않고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반응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의 숨결은 무거워졌다. 은지는 손을 들어 그의 가슴에 가볍게 올렸다. 얇은 티셔츠를 통해 한밤의 부부처럼 격렬히 뛰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그의 허리로 미끄러뜨렸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둘 다 깊은 심연과 타오르는 불꽃 사이에 가느다란 줄 위를 걷는 듯 했다. 그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아 세게 쥐고 얼굴을 마주했다. 둘의 시선이 얽혔고 더 이상 망설이거나 숨기는 것은 없었다. 은지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담배와 오래된 차 냄새가 섞인 그의 남성적인 향기에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밀어내지도 끌어당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으려 할 때 그가 속삭였다. 은지 멈춰.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약한 도덕의 실이 흔들리는 듯 했다.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은지는 작게 말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손을 풀었고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그의 입술에 포겠다. 밤바람이 수면을 스치는 듯 가볍게 닿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그는 팔을 둘러 그녀를 끌어안고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의 입술은 사막에서 물을 갈구하는 자처럼 열정적이고 뜨겁게 응답했다. 둘은 길고 깊게 키스했다.
마치 마음속에서 이미 수백 번 키스했던 것처럼 그의 손은 그녀의 등을 미끄러지며 가볍게 조였다. 입술은 여전히 서로에게 얽혀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낡지만 따뜻한 방으로 들어섰다. 문이 소리 없이 닫히며 밤의 장막은 너무 오래 기다려온 두 사람의 몸을 막지 못했다. 얇은 잠옷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부드러운 잎사귀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재호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두 줄기 열기처럼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숨소리, 작게 속삭이는 소리,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갈망하는 두 영혼의 증인이 됐다. 재호는 나이 든 사람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는 강렬하고 열정적이었으며 때로는 은지를 숨이 막힐 정도로 세게 끌어안았다가 다시 느슨하게 풀었다. 마치 평생의 결핍을 보상하려는 듯 다음날 아침 은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든 햇빛이 그녀의 피부에 비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지는 그를 바라봤다. 따뜻함과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는 되돌릴 수 없는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진정한 자신임을 느꼈다. 재호, 20년 가까이 호라비로 살아온 남자, 책과 정원, 나무와 함께 평온히 살아가리라 생각했던 그는 이제 젊고 뜨겁고 대담한 여인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빠져들었음을 알았다. 모든 것을 걸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 밤 이후 은지와 재호 사이는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나 우연한 접촉이 아니었다. 더 분명하고 더 진실하고 더 강렬한 무언가였다. 숨기지 않고 모르는 척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말로 인정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다. 오직 암묵적인 행동, 더 긴 눈빛, 밤까지, 그리고 아침 식탁에서 서로를 보는 낯익으면서도 낯선 눈빛으로 이어지는 여운이 있을 뿐이었다. 낮에는 은지가 여전히 얌전한 며느리였다.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짓고 시아버지에게 예의 바른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현우가 없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됐다. 더 깊은 눈빛, 더 느린 목소리, 더 얇고 짧은 잠옷, 복도를 걷는 발걸음은 더 가볍고 느렸다. 마치 누군가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는 듯 재호는 점점 더 돌아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는 은지가 얇은 옷을 입고 정원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났다. 거실에 더 오래 머물며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밤마다 그의 방문은 잠기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말 없는 초대였다. 그들은 매일 밤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함께할 때는 억눌렸던 날들을 보상하듯 몰아쳤다. 재호는 은지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멈췄다. 하지만 은지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점점 더 갈망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듯, 아니면 이렇게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듯 어느 늦은 오후 성북집 앞마당에 나무 사이로 주황빛 햇살이 스며들며 길 위에 얼룩진 빛을 뿌렸다. 현우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집안, 은지는 재호의 방에 있었다. 낡은 나무 문이 방금 닫히며 작은 삐걱 소리를 냈다. 마치 안에 숨겨진 비밀을 예고하듯 두 사람은 속삭이는 말과 의미심장한 눈빛 속에 잠겨 있었다. 작은 방의 공간은 좁아져 숨소리와 가까움의 뜨거운 감각만 남았다. 하지만 대문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고조된 감정을 끊었다. 은지는 화들짝 놀랐다. 심장이 가슴을 뚫을 듯 쿵쾅거렸다. 그녀는 급히 흐트러진 잠옷을 끌어당겼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엉킨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다. 눈은 방 안을 빠르게 훑으며 보이지 않는 탈출구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재호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얼굴에 깊게 펜주름을 지닌 남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익숙한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바로잡고 마치 날씨나 농사 얘기를 나눈 평범한 대화를 끝낸 듯 문을 열었다. 현우 벌써 왔나? 그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표정 뒤로 그의 심장도 가슴속에서 맹렬히 뛰고 있었다. 그는 은지를 흘끗 봤다. 빠르게 스치는 눈빛이었지만 그녀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모든 것이 아직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는 듯 은지는 문 뒤에 서서 급한 숨을 억눌렀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느꼈다. 방은 뜨겁지 않았는데도 현우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은지, 어디 있어?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망치로 두드리는 듯 했다. 그녀는 침착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방에서 나왔다. 여기 있어요, 오빠. 일찍 왔네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오후의 긴장감은 그들을 겁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지된 감정의 소용돌이로 더 깊이 끌어당기는 약처럼 작용했다. 은지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짜릿함이 뒤섞였다. 따뜻하면서도 태우는 불꽃 같았다. 재호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들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위험함이야말로 그를 멈출 수 없게 했다. 밤이 깊어지며 은빛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집을 몽환적인 빛으로 덮었다. 은지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오후의 순간을 떠올렸다. 오늘은 무사히 넘겼지만 다음번엔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 생각은 그녀를 주저하게 하는 대신 심장을 더 세게 뛰게 했다. 다음 모험을 기다리는 듯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치밀한 핑계를 만들었다. 은지는 머리가 아파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고 현우는 일에 바빴으며 재호는 방에서 책을 읽는 척했다. 하지만 사실은 깊은 밤 은지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집이 고요에 잠길 때 그들은 만났다. 말은 필요 없었다. 손을 잡는 것,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처럼 서로에게 미끄러졌다. 재호는 경험이 있었다. 모든 접촉, 모든 키스, 모든 눈빛이 은지를 불태웠다. 문이 소리 없이 닫히며 밤의 장막은 너무 오래 기다려온 두 사람의 몸을 막지 못했다. 얇은 잠옷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부드러운 잎사귀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재호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두 줄기 열기처럼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숨소리, 작게 속삭이는 소리,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갈망하는 두 영혼의 증인이 됐다. 재호는 나이 든 사람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는 강렬하고 열정적이었으며 때로는 은지를 숨이 막힐 정도로 세게 끌어안았다가 다시 느슨하게 풀었다. 마치 평생의 결핍을 보상하려는 듯 다음날 아침 은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든 햇빛이 그녀의 피부에 비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지는 그를 바라봤다. 따뜻함과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는 되돌릴 수 없는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진정한 자신임을 느꼈다. 재호, 20년 가까이 호라비로 살아온 남자, 책과 정원, 나무와 함께 평온히 살아가리라 생각했던 그는 이제 젊고 뜨겁고 대담한 여인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빠져들었음을 알았다. 모든 것을 걸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 밤 이후 은지와 재호 사이는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나 우연한 접촉이 아니었다. 더 분명하고 더 진실하고 더 강렬한 무언가였다. 숨기지 않고 모르는 척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말로 인정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다. 오직 암묵적인 행동, 더 긴 눈빛, 밤까지, 그리고 아침 식탁에서 서로를 보는 낯익으면서도 낯선 눈빛으로 이어지는 여운이 있을 뿐이었다. 낮에는 은지가 여전히 얌전한 며느리였다.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짓고 시아버지에게 예의 바른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현우가 없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됐다. 더 깊은 눈빛, 더 느린 목소리, 더 얇고 짧은 잠옷, 복도를 걷는 발걸음은 더 가볍고 느렸다. 마치 누군가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는 듯 재호는 점점 더 돌아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는 은지가 얇은 옷을 입고 정원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났다. 거실에 더 오래 머물며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밤마다 그의 방문은 잠기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말 없는 초대였다. 그들은 매일 밤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함께할 때는 억눌렸던 날들을 보상하듯 몰아쳤다. 재호는 은지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멈췄다. 하지만 은지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점점 더 갈망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듯, 아니면 이렇게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듯. 어느 늦은 오후 성북집 앞마당의 나무 사이로 주황빛 햇살이 스며들며 길 위에 얼룩진 빛을 뿌렸다. 현우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집안 은지는 재호의 방에 있었다. 낡은 나무 문이 방금 닫히며 작은 삐걱 소리를 냈다.
마치 안에 숨겨진 비밀을 예고하듯 두 사람은 속삭이는 말과 의미심장한 눈빛 속에 잠겨 있었다. 작은 방의 공간은 좁아져 숨소리와 가까움의 뜨거운 감각만 남았다. 하지만 대문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고조된 감정을 끊었다. 은지는 화들짝 놀랐다. 심장이 가슴을 뚫을 듯 쿵쾅거렸다. 그녀는 급히 흐트러진 잠옷을 끌어당겼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엉킨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다. 눈은 방안을 빠르게 훑으며 보이지 않는 탈출구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재호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얼굴에 깊게 펜주름을 지닌 남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익숙한 듯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바로잡고 마치 날씨나 농사 얘기를 나눈 평범한 대화를 끝낸 듯 문을 열었다. 현우, 벌써 왔나? 그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표정 뒤로 그의 심장도 가슴 속에서 맹렬히 뛰고 있었다. 그는 은지를 흘끗 봤다. 빠르게 스치는 눈빛이었지만 그녀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모든 것이 아직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는 듯 은지는 문 뒤에 서서 급한 숨을 억눌렀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느꼈다. 방은 뜨겁지 않았는데도 현우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은지, 어디 있어?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망치로 두드리는 듯했다. 그녀는 침착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방에서 나왔다. 여기 있어요, 오빠. 일찍 왔네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오후의 긴장감은 그들을 겁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지된 감정의 소용돌이로 더 깊이 끌어당기는 약처럼 작용했다. 은지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짜릿함이 뒤섞였다. 따뜻하면서도 태우는 불꽃 같았다. 재호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들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위험함이야말로 그를 멈출 수 없게 했다. 밤이 깊어지며 은빛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집을 몽환적인 빛으로 덮었다. 은지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오후의 순간을 떠올렸다. 오늘은 무사히 넘겼지만 다음번엔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 생각은 그녀를 주저하게 하는 대신 심장을 더 세게 뛰게 했다. 다음 모험을 기다리는 듯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치밀한 핑계를 만들었다. 은지는 머리가 아파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고 현우는 일에 바빴으며 재호는 방에서 책을 읽는 척했다. 하지만 사실은 깊은 밤 은지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집이 고요에 잠길 때 그들은 만났다. 말은 필요 없었다. 손을 잡는 것,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처럼 서로에게 미끄러졌다. 재호는 경험이 있었다. 모든 접촉, 모든 키스, 모든 눈빛이 은지를 불태웠다. 바람과 낡은 하늘만이 있었다. 비밀을 너무 오래 간직한 사람처럼 고요했다. 그들이 치른 대가는 다른 누군가의 벌이 아니라 상실과 죄책감, 그리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그 감정은 너무나 진실하고 열렬하고 생생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설명할 자리도 용서할 여지도 없었다. 각자는 가슴에 옛 이야기를 품었다. 치유되지 않는 흉터처럼 밤과 꿈만이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낼 용기를 냈다. 낡은 나무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처럼 한때 불꽃이 타올랐고 찬란히 빛나다 재만 남겼음을 상기시켰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였다. 시간이 흘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왜곡된 정상이었다. 성북의 삼칸집은 여전히 대나무 그늘 속에 고요히 서 있었다.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리고 작은 부엌에서 차향이 퍼졌다. 하지만 집안의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았다. 현우는 그림자처럼 오갔다. 말이 적고 밥을 적게 먹었으며 눈빛은 누구와도 진정으로 마주치지 않았다. 재호는 더 느리게 살고 더 적게 말했다. 몇 달 만에 머리가 눈에 띄게 하얗게 변했다. 은지가 머물던 방은 그대로였다. 마치 그녀가 오늘 아침 떠난 듯. 옷은 옷장에 깔끔히 걸려있고 책은 책상에, 작은 샌들은 침대 옆에 있었다. 재호는 종종 멍하니 서서 문을 열면 그녀가 미소 지으며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라고 말할 것 같았다. 그는 지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를 가슴에 잠재웠다. 모든 것을 휩쓸고 간 폭풍처럼 메마르고 텅 빈 땅만 남겼다. 단 한 번 현우가 밥을 먹다 무심코 은지의 이름을 꺼냈을 때 재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 하늘을 보며 낮게 말했다. 그 애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다.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길지 않았다. 매일 밤 몇 줄, 단순한 것들. 오늘 자두나무에 새순이 돋았다. 오늘 바람이 계절을 바꿨다. 오늘 꿈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지만 열지 않았다. 각 문장은 이름 없는 감정으로 젖어 있었다. 조용하고 애달프게 어느 겨울 이웃이 서울에서 은지를 봤다고 전했다. 그녀는 혼자 일하며 조용하고 온화했다. 재호는 듣고 고개만 끄덕였다. 더 묻지 않고 만나러 가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다시 들춰질 필요가 없고 어떤 감정은 기억 속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충분함을 알았다. 은지는 여전히 살고 존재하고 일했다. 매일 아침 꽃을 다듬고 국화와 백합 다발을 만들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어둠과 바람이 있는 곳,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있는 곳, 은빛 머리, 깊은 눈, 따뜻한 손,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불꽃이었고 물이었으며 두려움이었고 황홀이었다. 서로의 인생 일부였다. 누구도 누구를 붙잡지 못했고 누구도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각자는 그 기억의 조각을 품었다. 대체할 수 없는 영혼의 조각처럼 어떤 것은 용서받을 필요도 잊힐 수도 없다. 그저 조용히 평생 품을 뿐이다. 종이에 번진 잉크 자국처럼 지우려 할수록 더 깊이 스며들고 언젠가 그것이 더러운 얼룩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일부임을 배우게 된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로써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잠시 작별을 고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요.